개미입니다. 레버리지 ETF가 정말 많은데 정말 위험할지 백테스팅을 통해서 TQQQ, UPRO 이런 것들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두세 배 오른 S&P 500, QQQ 이런 거 부족하다. 어차피 오를 거 화끈하게 먹자라고 해가지고 QAD, TQQQ, SSO, UPRO 이런 ETF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유튜버나 전문가 의견들을 보면 이거 대부분 의견들은 위험하다. 난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자율도 높고 운용 보수도 크고 제대로 추종도 못한다. 이런 의견들은 인정하겠지만 가끔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가 뭘 모르고 간이 커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견들은 정말로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험하다고 하는 수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횡보를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올랐다가 이미 숫자가 올라와 있는 데서 더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횡보장에서도 내 자산은 녹는다. 또 다른 수학적 근거로는 지수 같은 경우가 조정 후에 정고점을 돌파를 하더라도 이게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떨어진 상태에서 더 큰 폭으로 오른다고 할지언정 정고점을 회복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도 SPY랑 QQQ가 지금 정고점을 돌파한 와중에서도 TQQQ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정고점까지 꽤나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MDD가 너무 높다. 최근 조정장만 보더라도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30% 정도 큰 폭의 조정을 받자 TQQQ는 88달러에서 17달러까지 거의 마이너스 60% 70% 조정을 받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위험하고 그 다음 아직 정고점도 돌파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TQQQ를 모으시는 분들은 과연 간이 커서 그런 건지 왜 그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 기간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딱 끊냐. 대부분의 기점에서 끊었을 때 10년으로 끊었을 때도 그렇고 5년 중기 투자로 끊었을 때도 그렇고 레버리지 ETF가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도 마찬가지다. SPY보다 SSO나 이런 레버리지 ETF 수익률이 더 좋다. 그리고 장기 결과를 봐라. 장기 결과는 게임도 안 된다. 요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QQQQ 맞습니다. 굉장히 못 들은 것 같지만 엄청난 수익률인 거고 TQQQ 그 다음에 QAD 순으로 굉장히 레버리지를 쓰면 쓸수록 장기적으로 유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Y도 정말 잘 오르는 ETF지만 2배 추종, 3배 추종 ETF들에 비하면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 MDD가 더 크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사면 정고점을 회복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렇게 한번 다 사놓고 거치적으로 끝내버리냐. 나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더 떨어졌을 때가 오히려 더 기회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적 근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가 100에서 75, 100 이렇게 됐을 때 100달러씩 산다고 하면 이렇게 적립식으로 모으면 보유 주식은 3.33주 달러 그 다음 100달러이기 때문에 330달러고 2배 추종으로 갔었을 때 이게 확실히 더 떨어지기 때문에 2주를 매수를 할 수 있고 확실히 더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고점을 회복을 못했더라도 보유 자산으로 보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과로 보더라도 TQQ가 출시하고 2021년에서 2022년 요때 굉장히 장이 안 좋을 때 매수했었을 때 물론 하락장에서는 TQQ가 가장 꼴찌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은 이때 주식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얘가 빠르게 가파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놀랍게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순대로 순위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졌을 때 요때는 계속 언더퍼폼을 하다가 이때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었던 덕분에 UPRO가 아직 정고점을 회복을 못하고 SPY는 정고점을 회복했지만 그래도 수익률로 본다면 UPRO가 가장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년도가 조정이냐 역사적으로 남의 조정까지 가봐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2008년 금융위기로 가봤습니다. 물론 이때는 3배 ETF 출시 전이기 때문에 2배 ETF로 백세팅을 해봤고 S&P 500 같은 경우는 2007년에서 2013년 요 횡보 구간 떨어졌던 구간으로 백테스팅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2007년 10월에서 2011년 10월 요 구간을 백테스팅을 해봤습니다. S&P 500도 역사적인 충격을 받더라도 어쨌든 그때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장이 회복하면 결국에는 매입해준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 더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고 나스닥 역시도 4년 동안 여기서 언더퍼폼을 했지만 결국에는 모아둔 주식수가 더 많고 올라가는 상승폭이 좋아서인지 확실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앞에 본 조정이 조정이냐 닷컴 버블쯤은 와야지 조정 아니냐라고 해서 보시면 정말로 엄청났습니다.
바뀝니다. TQQQ는 이때 출시되지 않았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를 보면 2까지 갔다가 쭉 떨어져서 이때는 거의 뭐 MDD 마이너스 99% 사실상 돈이 녹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다면 이때부터 20년 이상 모아왔다면 어떻게 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이 꼭대기가 있어가지고 거치식으로 했다면 아직까지도 반토막 이상 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적립식으로 모으고 모았다면 이때 돈은 사실상 마이너스 99%이기 때문에 날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 동안 모아둔 게 빛을 발해서인지 수익률 역시도 엄청나게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큰 MDD를 버텨야 되고 이 MDD 속에서 미국 시장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현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투자하는 분들이 뭐 간이 커서라든지 위험해서다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뭐 단순히 단기 모멘텀에서 확 먹고 나와야 된다. 그보다도 앞선 결과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해야 된다. 싸면 더 사야 된다라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위험하다 이런 유튜버들 보시기보다도 반드시 스스로 생각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시 닷컴 버블 같은 사태가 온다면 큰일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현 시점에서 주식이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니냐? 결과론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S&P 500이나 나스닥 뭐 역사적 PER 밸류도 반드시 살펴보시고 뭐 유동성이라든지 자사주라든지 이런 것도 꼭 확인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나스닥 대 S&P 500 내 기술주 XAK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천호개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